4위입니다. 최근 종묘를 방문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종묘 앞 재개발을 비판해왔던 김민석 총리에 이어 오늘은 전현희 의원도 또 종묘를 찾아갔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의 오세훈 시장 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오히려 오 시장의 주목도만 높여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관련된 발언 들어보시죠. 서울시의 세운지역 재개발 사업이 종묘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과도한 우려입니다. 오히려 종묘의 가치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그 역사적 그리고 문화재적 가치를 더욱 높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이 개발이 필요합니다. 개발을 저희들이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중요한 가치가 뭐냐?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문화유산, 역사적 가치를 지키면서 개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한강 이용의 역사는 한강버스 이전과 이후로 확연하게 나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제일 관심은 안전이니까 치와 관련된 문제는 특히 안전 부분은 우리가 좀 걱정도 되고 안전 문제는 초점을 챙겨주십시오. 예, 장윤미 대변인. 네. 요즘에 종묘 참 문지방이 다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렇게 많은 정치인들이 종묘에 대한 애정이 있는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펼치는 정책에 대해서 민주당의 정치인들, 민주당 출신의 정치인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10일에 김민석 총리가 종묘 현장에 가서 개발 막아야 된다고 했고요. 어제 한강버스 안전점검에 가서 안전이 중요하다고 얘기했고요. 오늘은 또 서울시장 출마가 유력한 전현희 최고위원도 문화유산 지키면서 개발해야 한다면서 연예인들을 함께 데리고 종묘를 갔더라고요. 그분들 누구세요? 연예인들? 비교적 민주당 친화적으로 알려진 연예인분들이고 이게 문화 이슈이다 보니까 아마 같이 이 뜻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개발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 문화유산을 지키면서 어우러지도록 개발을 하자라는 것이고요. 이 부분이 문제가 된 건 원래는 한 30층대 그것도 사실 종묘를 가릴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 왜냐하면 세운상가랑 종묘는 이 오세훈 시장이 인터뷰한 걸 따르더라도 경계석으로부터 한 200m도 채 떨어져 있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50층대로 건설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말은 이 부분이 다 조화를 이룰 것이다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 친화적인 개발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실체는 그렇지 않아 보이는 겁니다. 이 세계 문화유산과 관련해서 우리만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초고층 빌딩이 앞에 서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유엔에서도 이걸 환경영향평가 하듯이 한번 유산영향평가를 해보자. 그래야 문화가 존속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안했는데 서울시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제대로 점검을 하겠다는 문제의식이 좀 민주당에서 특히 이제 서울시장을 채비하는 주자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심지어 오세훈 시장의 시정 실패를 검증하겠다, 이런 TF까지 출범시켰습니다. 가칭 오세훈 서울시장 시정 실패 및 개인 비리 검증 TF를 구성하고 천준호 국회의원을 단장으로 지명하였습니다. 예, TF까지 만들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러 가지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임기가 1년도 안 남은 오세훈 시장이 천년 역사 경관을 강탈하려 한다? 종묘는 오세훈 개인 것이 아니다라는 등등의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거의 서울시장에 나오려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하나같이 오세훈 시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다 TF에 사람 이름이 들어간 건 정말 처음 봤는데요. 예. 네, 오세훈 시정 실패 개인 비리 검증 TF라고 했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오세훈 시장의 사업들을 좀 홍보해 주는 것 같다는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지금 민주당 그리고 이른바 민주당의 어떤 특검에서 오히려 우리 국민의힘의 스타 플레이어들을 좀 키워준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오세훈 시장, 황교안 대표도 그렇고요. 또 이진석
김진숙 위원장이나 계속 스타 플레이어들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 우스갯소리로 추미애 전 장관을 보고 보수의 어머니 뭐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오히려 때리면 때릴수록 커진다는 이 아주 기본적인 정치의 룰을 망각하고 이렇게 계속 나갈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민주당 안에서 누가 서울시장 후보를 이제 점주를 받을 것이냐 그거에 대한 싸움처럼 보입니다. 예. 특히 김민석 총리까지 이렇게 나갔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예전에 기시감이 있죠. 이재명이 아니라 이명박 대 김민석해서 예전에 청계천 대전을 예.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김민석 총리 그때 당시에는 졌거든요. 크게 졌죠. 또다시 뭔가 하냐 마냐의 이 대전으로 들어가는 이 점입가경이 흥미롭습니다. 예, 송영훈 대변인. 근데 때릴수록 오히려 존재감이 올라간다. 차기 서울시장 선호도 조사를 해봤더니 오세훈 시장이 24.3%, 김민석 총리가 11.8%, 나경원 11.6%, 정원호 성동구청장 11.2%, 박주민 10.2%, 조국 8.5% 이런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여론조사 결과야 조사하는 기관마다 또 기간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자, 이 숫자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 화면에 보면은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장에 출마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분이 두 분 있습니다. 누굽니까? 첫 번째는 김민석 총리입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증인 없는 청문회를 하는 바람에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당시에 배추밭 투자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2억 원을 투자해서 매월 450만 원씩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연리로 환산해 보면은 연수익률이 27%나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원금은 배우자가 돌려받았다는 것 아니겠어요? 당시에는 증인이 없는 청문회니까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만약에 서울시장 선거에 등판하게 된다면 금방 선거 이슈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허위사실을 말하게 된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과연 서울시장에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듭니다. 그다음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같은 경우는 역시나 서울시장에 나오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이 조국혁신당을 만든 다음에 그 당에서 비례대표 2번을 받지 않았습니까? 정치적으로 리스크가 있는 선택을 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낙선할 가능성 위험이 상당히 수반되는 그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걸 봅니다. 예, 여러 후보군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과연 물론 국민의힘에도 다양한 후보군이 있습니다만 누가 국민의힘 또 민주당, 조국혁신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될지요. 예,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아직 지방선거까지는 8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